쓸모와 더 이상 한일 관계 악화를 바라지 않는다. 일본 정부 입장을 대변해온 산케이신문이 지난 4일 보도한 말입니다. 일본 제철은 한국 법원의 자산 압류 결정과 관련해 즉시 항고를 예정하고 있다고 NHK가 4일 보도했습니다. 그동안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한국 대법원 배상 판결에도 꿈쩍하지 않았던 일본 제철이 처음으로 움직인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일본이 보복 대신 항고를 선택했다며 한 발 물러난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산케이신문은 최근 바이러스 사태 이후 미중 갈등 격화, 북한 정세 등 국제 정세를 감안해 일본 정부도 한일 관계의 치명적인 악화가 이롭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일본이 비즈니스 목적의 출입국 재개 협의 대상에 한국을 포함시킨 것을 일종의 유화 제스처 사례로 들기도 했습니다. 산케이신문뿐만 아니라 마이니치 신문도 한일 관계 최악의 사태를 피해야 한다고 보도했고, 니혼 게이자이 신문도 한국 대법원 판결 후 2년 가까이 시간이 낭비되었다며 한일 간 갈등 해결을 위해 양국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특히 니혼 게이자이 신문은 일본의 대항 조치는 강하게 항의해야 한다는 의사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지만 한국 정부도 일본과 같은 수준의 대항 수단을 검토하고 있어 일본도 상처를 입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은 지난주까지만 해도 일본 기업의 자산이 압류되면 한국에 강력한 대응 조치를 하겠다고 큰소리쳤지만 현재 일본의 분위기는 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만약 일본이 2차 보복을 해오면 눈에 눈은 이에는 이라는 원칙으로 일본에게 오히려 실질적인 타격이 가도록 상응 조치를 준비해 놓았다고 천명했습니다. 지난해 일본은 한국에 타격을 주려고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를 했다가 오히려 자신들이 타격을 입은 바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에는 더욱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3일 일본은 보복 조치 중 하나로 일본 내 한국 정부 또는 기업의 자산 압류를 검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일본에 있는 한국 정부의 자산을 압류하면 주권 면책 특권을 침해하게 되고, 한국 정부가 국제사법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하면 일본이 패소할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했습니다. 또한 일본에 있는 한국 기업의 자산을 압류하는 것도 일본 내 한국 기업은 일본 법인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 다른 관세 인상, 송금 중단, 금융 제재 등 경제적인 수단도 최근 감염병 사태로 인해 큰 타격을 입은 일본으로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일본이 일단 보복을 중단하고 항고를 하여 시간 끌기에 나선 이유 중 가장 큰 것으로 많은 전문가들은 지소미아 종료를 들고 있습니다. 우리 외교부는 일본 자산 매각은 사법 절차일 뿐이고 지소미아는 언제든 종료가 가능하다고 말해왔습니다. 일본 강요들이 잇따라 한국 자산 매각 시 강경 대응을 예고하자 한국 외교부는 지난해 말 조건부로 일본 측에 연장해준 지소미아를 언제든 종료시킬 수 있다고 되받아쳤습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11월 22일 언제든지 지소미아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하에 지소미아 종료 통보에 효력을 정지했기에 일본 측의 통보 없이도 언제라도 정지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지금 지소미아는 한국에는 꼭 필요가 없지만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제대로 탐지 못하는 일본으로서는 꼭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일 지소미아는 주로 북한 핵과 미사일 정보 공유에 쓰이고 있습니다. 북한이 동해로 미사일을 쏘면 한국 레이더는 미사일 낙하 순간을 볼 수 없었고, 반면 일본은 발사 순간의 정보가 부족했습니다. 이 같은 부족한 점을 서로 보완하는 것이 협정의 주된 목표였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정보 수집을 위해 일본이 가진 장비는 군사정보 위성 8개, 1000km 밖에 탄도미사일을 탐지할 수 있는 레이더를 탑재한 이지스함 6척, 탐지거리 1000km 이상 지상 레이더 4기, 공중조기 경보기 17대 등이었습니다. 반면 한국은 북한 핵 미사일 정보 수집을 위한 정보 수집용 위성은 아직 갖고 있지 않고, 우리는 세종대왕급 이지스 구축함 3척, 조기 경보기 4대 등으로 북한의 동향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일본 이지스함과 조기 경보기 및 4대의 군사정보 수집 위성을 통해 수집하는 대북 정보를 미국을 통해 간접 전달받고 있어 북한의 동태 파악이 늦었습니다. 이 때문에 양국의 직접적인 정보 교환은 북한의 정보를 수집하는 데 있어서 상호 도움이 된다고 본 것입니다. 그런데 상호 도움이 된다는 지소미아를 종료해도 우리는 아쉬울 것이 없다며 일본에 큰 소리를 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지난 4년간 주고받은 군사정보는 각각 24건씩 총 48건으로 북한의 핵미사일과 미사일 발사가 많았던 2017년엔 일본의 정보 제공이 19건으로 유독 많았습니다. 최근 일본의 정보력이 한국에 과연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은 군사위성과 이지스함을 보유하고 있지만 북한에 대한 정보력은 우리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는 실정입니다. 지리적인 문제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가장 먼저 탐지할 수 있는 것은 한국의 지상 레이더였습니다.
일본의 레이더는 미사일 발사 이후 탐지거리에 들어올 때까지는 알 수 없으며 시간이 매우 중요한 미사일 탐지 분야에서는 치명적인 단점을 안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북한이 미사일 발사 당시 즉각적으로 탐지한 정보를 일본에 보내게 되고 일본은 발사 이후 수분가량 지나 이미 한반도에 멀리 떨어진 미사일의 정보만 보내오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이런 정보는 미국의 군사위성을 통해서도 충분히 얻을 수 있으며 우리 입장에서는 일본 인근 해상이나 태평양에서의 미사일 낙하 지점은 시급히 필요한 정보는 아니었습니다. 결국 한국은 일본의 조기 경보기 역할이 되어주었는데 지소미아가 종료되면 이 같은 조기 경보를 일본의 입장에서는 파악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지소미아는 일본 측에서 먼저 요구해서 체결되었고 우리 입장에서는 안보상의 이유로 한국의 수출 규제를 한 일본에게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지난해 일본은 북한이 쏜 미사일을 두고 한국 측이 SLBM이라고 발표한 직후에도 북한이 발사한 탄도탄이 SLBM인지 전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이 같은 정보력 부족에 아베가 지소미아를 종료해도 지장이 없다고 말했지만 일본 여당조차 참담하다고 표현할 정도였습니다. 여기에 최근 한국이 지소미아 종료를 하기 위해 이미 준비해 들어간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김현정 국가안보실 2차장은 지난해 한일 갈등이 격화된 7월 말 비밀로 미국을 방문하여 국무부, 백악관, 상하원 등 미국 측 고위인사 14명에서 15명을 만났습니다. 김 차장은 알고 싶은 것이 있어 미국 백악관과 상하원을 찾았다며 미국이 한미일 삼각공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재무장한 일본 유지의 아시아 외교정책 운영을 중요시 생각하는지 확인하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느 정도 알아야만 우리의 외교정책과 국방정책을 수립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만약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재무장관 일본 유지의 아시아 외교를 기존 한미일 삼각공조보다 더 중요시한다면 한국도 이에 따라 외교 전략을 새롭게 재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같은 질문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 및 내무부는 중립적인 표현을 사용하며 더 지켜보겠다고 했습니다. 이때부터 우리 정부는 일본에는 존재하지만 국내에 없었던 정찰용 인공위성 도입을 추진했습니다. 애초부터 우리가 일본과 지소미아를 체결했던 정보력 부족을 완전히 해소시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김현정 차장은 우리가 안보 분야에서도 외부 세력의 의존도가 너무 높으면 부품 소재와 같은 문제가 안 생긴다는 보장이 없다고 언급하며 우리도 빨리 적에도 정찰용 인공위성을 만들어 올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일본이 인도태평양 전략의 편승에 미국의 무기나에 한국을 종속시키려는 의도를 가졌다면 안보 분야에서도 2019년 반도체 수출 규제 같은 일이 벌어질지도 모른다는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는 강제징용 매각 절차를 시작하고 일본이 보복하겠다고 큰소리칠 때 미국 측과 한미 미사일 지침을 개정해 고체연료 사용 제한을 완전히 해제하게 되었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한반도를 24시간 감시할 수 있는 적외도 정찰위성을 발사하려면 고체연료 로켓이 필수였습니다. 이제 우리도 고체연료를 사용할 수 있게 되어 군사 정찰 위성을 쉽게 쏘아 올릴 수 있고 다양한 형태 우주 발사체를 연구 개발하고 생산 보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 국방부는 오는 2023년까지 사업비 1조 2천억 원을 투입해 정찰 위성 5기를 전력화할 예정입니다. 즉 고체연료 사용 제한 해제는 우리의 국방력을 강화시키고 일본과 지소미아 종료에 더 큰 소리를 칠 수 있게 만들어준 것입니다. 김현정 차장은 이 같은 사실을 발표하면서 미국이 고체연료 사용 제한을 풀어주는 대신 한미 방위비 분담금을 더 요구하는 등의 반대급부가 있었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반대급부요? 반대급부는 없었습니다. 왜냐면 제가 주권국가로서 상대방한테서 내 주권을 다시 찾아오는 건데 내 권한을 찾아오는 것에 대한 반대급부는 없었습니다. 이상 쓸멍이었습니다.